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이든 부동산이든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새벽에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시간, 공간 이용 능력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다. 즉, 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간 이용 능력이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대표적으로 예술 분야 중에서도 시공간을 잘 이용해야 하는 음악이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락 음악을 공연한다든지 아니면 기쁨을 축하하는 파티에 가서 장송곡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악가는 무능한 음악가겠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참여하는 자산시장도 동일하다. 어떤 시점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따라 경기 선행지표를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음악가가 장례식장에 가서 락 음악을 부르는 것처럼, 또 아니면 파티에 가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경기 선행 지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는 분이 적지 않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 3년 연속 더블 디입 얘기를 했는데 8년간 더블 디입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시공간을 응용할 능력이 없는 거죠. 즉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대학 교수가 지금 약 한 3년째 미국 달러 가치 폭락을 얘기하고 있고, 또 3년째 미국 경기 침체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금 한 2년 10개월 정도 얘기했는데, 아마 빠르면 내년 3월이면 3년치가 되겠죠. 경기 선행 지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버린 결과 시공간에 부합되는 경기 선행 지표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달러 몰락, 그리고 미국 주가 폭락, 그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제 지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점에, 즉 어떤 시간에 어떤 지수상품도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주도 있고, 경기 방어주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있고, 다양하지요. 인프레 수혜주도 있고, 환율 수혜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과 어떤 지수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이제 갈리지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거죠. 2021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약 2년이네요. 21개월 정도 되니까 성공한 헤지펀드와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것을 증명을 해냈죠. 무능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 투자 하락했죠. 2021년 3월에. 근데 그 당시 시공간은, 즉 중국의 경제 환경은 시기적으로 시진핑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했죠. 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할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 경제가 투자를 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공간 역시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다. 왜?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 국가도 어려워지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하죠?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흐름도 공간이니까,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를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에는 하지 마라. 미국은 위험하다.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돈과 경제 성장률, 돈과 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모두, 즉 시공간이 중국 정신은 아닌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기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권 시장이기도 한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투자를 했죠. 그 결과 실패했죠. 또 미국은 연말까지 잘 됐죠. 미국 증시가. 근데 2022년 1월은 어떤가요? 제가 연초에 지금부터는 헤지펀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이 헤지펀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기술주 공매도와 인버스 투자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헤지펀드들이 또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2022년 9월 11일 약 한 3개월간은 이 시간과 공간 역시 미국 3, 4분기 GDP 성장률과 상장기업 영업실적, 즉 서프라이즈에 배팅하는 시간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에 목을 맸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목을 맸죠. 물가는 그때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공간과 그 다음에 상장기업 영업실적이라는 공간에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은 9월 11일이 매수의 시간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능력이 되지 않는 경제 전문가 또 차트도 볼 줄도 모르는 그 차트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경제 환경과 차트를 결합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경기 선행지수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이 답을 주는 거죠. 여기에는 차트도 없어요. 오로지 이 그림을 보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투자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까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즉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연결된 거. 지난해 3월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유 중 하나도 환율이 달러 강세로 반전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아니지요. 왜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공간이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고 빅테크를 규제하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과 채권 시장, 즉 금리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죠. 환율이 오르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죠. 또 돈 흐름이 원자재 시장으로 가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공간 활용 능력이 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차트 분석 능력도 아니고 사이비 경제학자나 수준도 되지 않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공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환율을 중심으로 그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실물경제,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상호작용 관계를 뭐 제대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